정말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없을 황당한 일을 당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몇 시간을 고민했어요. 저는 2년 전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이고 시어머니 나이 35살에 어렵게 얻은 금쪽 같은 외동아들이에요.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애지중지 아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승낙받으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버님도 그렇지만 정말 어머님께서 본인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내가 이 두 모자 사이에 끼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다시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시댁과 좀 거리를 두고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 하나만 믿고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저도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보고 듣는 것들이 있는데 고부관계가 걱정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워낙 저를 사랑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던지 내 편을 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정말 사랑받고 자랐구나 느낄 수 있었던 건 집안일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해본 적도 없다 하더라고요. 자기 방 청소조차 전부 어머님이 다 해주셨고 빨래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등 모든 집안일에 있어서 손도 못 대게 하셨대요. 물론 아버님 어머님이랑 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나랑 평생 같이 살 사람이라면 집안일을 똑같이 분담해서 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고 신혼 초부터 열심히 저한테 배워서 지금은 시키지 않아도 청소나 설거지, 분리수거 같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고 있어요. 저희 친정집은 시댁과는 다르게 이남 이녀가 함께 자랐고 친정부모님의 평소 교육 방침도 아이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더라도 그때부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집안일들을 찾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래 정리하는 거라도 도와드려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형제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방 청소는 물론이고 부모님을 도와서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설거지,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함께 집안일을 나눠서 해왔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집안일을 이 정도까지 돕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춘기 때는 정말 집안일 하는 것이 싫었고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나이 들고 결혼해서 생각해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하며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하시기는 너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첫째 큰오빠가 시키는 대로 사형제들이 집안 청소 다 해놓고 엄마가 늦게 오시는 날에는 저녁 밥까지 저희가 차려먹고 설거지도 해놓았죠. 옛날부터 저희 형제들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당연히 집안일은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은 당연한 이야기고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로는 작은 집안일부터 하나씩 가르칠 생각입니다. 30 넘어서까지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의외로 저희 남편은 집안일에 재능이 있었고 청소나 설거지는 저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남편이 약간 결벽증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지나치게 깔끔 떠는 성격이었는데 연애할 때도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남편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알콜 물티슈로 테이블을 닦고 나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격을 갖고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더니 온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한 톨 있는 꼴을 못 보고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남편 본인 스스로도 더러운 집이 깨끗해지는 것이 생각 외로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지금도 집안 청소는 남편이 직접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설거지 역시 남편이 자주 했고 깨끗해지고 뽀독뽀독 소리내며 닦이는 그릇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빨래와 요리, 화장실 청소 등을 맡아서 했고 지금까지 결혼하고 2년 동안 집안일 분담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거나 말다툼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큰 변화 없이 이런 식으로 살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집안일에 눈을 뜨면서 가장 많이 변화하게 된 부분은 혼자서도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으로 청소용품에 대해서 많이 찾아본다는 점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혼수로 웬만한 가전제품들은 다 새로 맞춰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관심이 생겨서 구입한 것들도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스팀 청소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사주기도 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식기세척기를 사야겠다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원래는 결혼할 때 제가 먼저 식기세척기를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설거지는 손으로 직접 해야지 기계한테 맡겨놓으면 믿을 수가 없다며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손으로 직접 설거지하는 것보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했을 때 더 깨끗하게 세척이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 사달라며 엄청 조르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할 때 대출받고 집을 사서 결혼했기 때문에 주방에 식기세척기 공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었는데 올해 10월에 남편 생일이 있어서 그때 사주기로 했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식기세척기인데 바로 사줄 수도 있었지만 남편 생일 때까지 미루다가 결국 지난달 가장 최신형의 비싼 걸로 사서 집에 설치했습니다. 저희 신혼집이 좀 오래된 옛날 아파트라서 기계값 빼고 설치할 때 시공비용으로만 50만 원 넘게 들어갔지만 막상 설치해놓고 보니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어요. 저보다도 설거지를 더 많이 하는 남편이 훨씬 더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들어간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일 선물로 세척기를 사준 것까진 좋았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지난주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했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다 함께 식사를 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종종 제게 전화하셔서 남편 잘 먹이고 있는지 우리 두 사람 살면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좀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연락을 하셨어요. 심할 때는 저희 집 저녁 밥상까지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실 정도였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먹고 살고 있으니 도를 넘은 관심은 사양한다고 말한 덕분에 그 뒤론 좀 잠잠해졌어요. 그 이후로도 종종 시모가 전화해서 잔소리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적절하게 가운데 역할을 하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차단해줬어요. 저는 남편 덕분에 마음 편했었지만 어머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저한테 뺏겼다는 생각 때문인지 안 좋은 감정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도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님은 저한테 트집 잡을 것이 없는지 그것만 살피고 계셨는데 결국 남편이 하는 말을 꼬투리 잡아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셨죠. 지난달에 내 생일이라서 우리 집에 식기세척기 새로 샀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 닦이고 좋더라고. 지금 생각해봐도 별 이야기 아니었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너 지금 우리 아들 생일 선물로 식기세척기를 사준 거냐? 라고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남편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감지하고 재빠르게 자기가 원해서 사달라고 한 거라 변명했지만 이미 시모는 남편의 말을 귀에 담아듣지도 않았어요. 저는 어머님에게 남편이 갖고 싶어서 사줬을 뿐이라고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시모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평소에 제가 얼마나 남편한테 설거지를 시켰으면 생일 선물로 식기세척기를 사달라고 할 수가 있냐면서 아들 귀하게 키워놨더니 장가가서 못난 짓이나 하고 있다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지금까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너가 뭔데 설거지를 하라고 시켜? 남편이랑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니? 시모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저도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저를 귀하게 키우셨고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 좀 한다고 해서 막 키웠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남편이랑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평생 어머님 아들 뒤치다꺼리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라고 맞받아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시모에게 그렇게까지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이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남편이랑 제가 맞벌이하면서 살고 있는데 집안일 또한 부부가 비슷하게 나눠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시모가 얼굴은 물론 귀까지 새빨개질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집안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들이 주방에서 설거지 한다는 게 썩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서로 이런 일 없게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었죠. 속에서 할 말은 많았지만 저도 눈치가 있는데
여기서 더 했다간 시모가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서 일단 이 상황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야겠다 싶어 입 다물고 있었어요. 사실 시모 말에 대답하기도 싫었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도 있는데 시모가 또 한 번 더 화를 내면서 넌 내가 하는 말에 대답 안 하니? 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 먼저 그만하시라며 시어머니를 붙들어 말렸고 이제부터는 오기가 생겨서 참고 있을 순 없더라고요. 그럼 어머님 말씀은 집안일은 앞으로 저 혼자 다 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 여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짝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님이 제 뺨을 한 대 때리셨고 저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것은 처음이라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도끼 눈을 뜨고 시모를 노려보았는데 너 같은 며느리는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다며 너랑 아들을 결혼시킨 것이 본인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거랍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면 나이가 60 가까이 된 집안의 어른인데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밖에 못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이 결혼을 한 것이 후회될 정도였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선 것이 역시나 남편이었는데 제 뺨을 먼저 한 대 때리고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고 있던 시모에게 지금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냐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 하더라고요. 두 사람 요즘 만나기만 하면 자꾸 싸우는 것 같은데. 이젠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가 집에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엄마도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전까진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더니 저보고 일어나서 집에 가자며 손을 잡고 끌어내더라고요. 아직 시모한테 맞은 얼굴도 얼얼하고 이대로 집에 돌아가는 건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당장은 남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시모가 당황하면서 현관 앞에서 남편을 붙들었고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면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 보이던 남편이 차에 타자마자 저한테 다친 곳은 없냐 물었고 미리 엄마를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명절에도 우리 집에 갈 필요 없고 부모님이 오라 하셔도 나 혼자 갈 테니까 걱정 마. 남편의 말을 들으며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집에 돌아왔고 남편도 최소 내년 구정 전까지는 시댁에 가는 일은 없을 거라 하더군요. 저도 아직 화가 다 풀리지 않았지만 시모랑 똑같이 뺨 때리고 싸울 수는 없는 일이라 일단은 잊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오히려 발등에 불 떨어지고 몸이 달아오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도 않는다 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아버지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어머님이 전화 받으시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길래 그냥 대답도 없이 끊어버렸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매일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끝까지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자 요즘 들어서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계세요. 그때 화를 내고 순간적인 상황을 못 참고 손찌검까지 하게 된 건 정말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이야기 좀 잘해서 전화라도 한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요. 남편은 설 전까지는 어머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시모한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이야 저한테 미안하네 어쩌네 사과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 본색을 드러내고 또 저한테 시비를 걸어올지 몰라요. 그렇게 본인 아들이 좋고 애지중지 아끼고 살았으면 제가 결혼한다고 허락받으러 왔을 때 안 된다고 말리고 반대하셨어야죠. 어머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직도 저희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청소기부터 돌리고 저녁 먹고 나면 식기세척기로 설거지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데 하지 말라고 못하게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자만 집안일 하란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평하게 맞벌이하면서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시모와 얼굴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고 앞으로 시댁 행사에 얼굴도 내비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라 이야기했고 저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굳이 잘 보이려 애쓰고 싶지 않아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처음 맞아봤고 저 또한 역시 다른 사람을 때려본 적 없기 때문에 시모와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요. 만약에 남편이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을 텐데 남편 하나 믿고 더 살아보려고요. 시모만 안 보고 둘이 살면 결혼 생활 자체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합니다. 며느리는 얼굴 볼 때마다 화만 내시는데 앞으로 평생 안 보고 사셔도 아무 상관 없으시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